속보 F-35보다 뛰어난 기술력 보유 KF-21이 최종 시험 비행 비밀이 밝혀졌다. 세계를 놀라게 한 KF-21의 최첨단 레이더 기술.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경남 사천 한국우주항공산업에 방문하여 한국우주항공산업 관계자에게 KF-21 보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박인호 공군 참모총장 KEAI KF-21 체계 개발 현장 방문.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이 22일 경남 사천기지와 KEAI를 방문했다. 사천기지를 방문한 박 총장은 현장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추진 현황과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사대비 태세 유지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박 총장은 국산 훈련기 KT-연을 활용한 정예 조종사 양성 현황과 K-웨하이 방문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 KF-12의 시연 평가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박인호 총장은 KF의 체계 개발 사업은 적기 전력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KF-20의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공군은 올 1월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전력화하는 등 국방우주력 구축을 위해 주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높은 기술력의 KEAI에서 공군에서 추진 중인 우주력 구축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3. 국방년 한화시스템이 기술 이전 거부. HSA 레이더 비행시험. 한국형 전투기 KF-21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능동형 이상 배열 AESA 레이더가 국내 시험 비행에 들어간다. 개발이 완료되는 2016년 무렵에는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22가 생산을 시작해 한국의 레이더 강국 반열에 오를 전망이다. 사회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 등에 따르면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시험 항공기 애플TV가 국내 비행시험을 위해 이번 주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다. 애플TV는 보잉 73.7 항공기를 개조한 것으로 이달 중순부터 국내 시험이 시작된다. AESA 레이더는 안테나에 소형 송수신 모듈 약 1000개를 장착하고 전파 위상을 조정해 지상 또는 상공에 있는 물체의 여러 개를 동시에 추적하는 첨단 레이더다. AESA 레이더는 적군의 전파를 방해하는 재밍이 가능한 데다 상대방의 재밍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국방경과 한화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험을 통해 AESA 레이더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비행시험은 총 50서티에 걸쳐 진행되며 62개 항목을 살펴본다. 공대공 탐지 추적 기능 성능 시험과 합성계 구면, 레이더 SAR 영상 획득 등 설계 검증이 이루어진다. 앞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애플TV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10소티 수호티 추격 회수 비행을 통해 레이더의 핵심인 최대 탐지거리 등 성능 시험을 마쳤다. 국내 비행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면 AESA 레이더가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지 최종 판단한 후 KF-21 시제기에 탑재해 추가 비행시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KF-21에 필요한 지형 추적과 회피 기능 시험을 위해 남아공과 국내에서 FTV 50소티의 추가 비행이 수행된다. 국산 AESA 레이더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2015년 미국 로키드 마틴이 AESA 레이더 개발을 위한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미국 정부의 제재로 불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연 한화시스템 등 관계기관과 방산업계가 독자 개발에 나서 2020년 8월 AESA 레이더 시제기를 출고하기에 이르렀다. 허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미국이 H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후 국내 개발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1호 시제기를 성공적으로 출고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라며 남은 국내외 비행시험을 통해 ISL 레이더 유보 성능을 최적화하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이바지함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도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KF-21에 의해 세이 레이더. KF-21의 세이 능동형의 위상 배열 레이더는 전투기 KF-11윈눈에 해당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기존 비능동형 이상 배열 레이더는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전파만 발사할 수 있었던 반면에 ES의 능동형 위상 배열은 임의의 방향으로 임의의 주파수를 가진 전파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레이더 추적 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부품을 반도체로 대체함에 따라 무게는 더욱 가벼워지고 신뢰성은 높아졌습니다. ASL 레이더는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표적까지의 거리 및 방위 고도속도 등의 정보를 획득하는 무기체계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ASA 액티브 일렉트로니컬리 스캔드 어레이 능동형 이상 배열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 역할을 수행하는 항전 센서로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수정 및 영상 형성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 전투기의 핵심 장비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등 일부 선진국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개발이 어려운 최첨단 기술이기도 합니다. AS의 2위 한대나 및 반도체 송수신 모듈 등 핵심 구성품들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 다기는 레이더의 100%를 재활용할 수 있어 향후 신규 사업으로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또 KF-XW는 AES 레이더 개발 순항 중 레이더는 관심 대상 물체와 표적만을 탐지할 수 있었는데 이후 3차원 및 속도 정보의 추적 기능까지 갖추게 됐다. 현재는 안테나의 개구면을 공간상에서 합성하는 합성개구 레이더 SA의 기술이 개발돼 마치 광학 렌즈를 통해 얻은 카메라 영상과 유사한 전자기파 영상까지 얻을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 현대 공중전은 탁월한 항공기동 능력 및 첨단 무기의 무장 능력뿐 아니라 적을 먼저 발견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표적 정보를 가장 먼 거리에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레이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F-22, 프랑스의 라파엘, 러시아의 SO-17 등 최신 전투기에도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 요격 및 적지형 재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첨단 다기능 이상 배열 AES-A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형 전투기 KF-X에 탑재할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데 전방 공증, 감시, 탐색, 추적, 사격, 통제, 이동무기 유도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기 SA 레이더 개발 착수 시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시제품이 출고되면서 국산 전투기용 HSA 레이더 개발이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ES 레이더는 특정 공간의 다수의 고분에는 전자기파 비물 전자회로를 이용해 매우 빠른 속도로 탐색하고 표적 신호를 수신해 처리할 수 있어 미사일을 유도하고 요격하는 사격 통제 기능이 가능하다. KF-XAS-A 레이더도 이 같은 기능 구현을 위해 탐지 추적 측정 표적 추적 공대공 모드, 지표면 영상 생성 공대지 모드 해상 표적 탐지 추적 공대의에 동시 운용 모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 최종 체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전력화가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ISL 레이더 기술 보유국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들의
성능 개량 사업에도 국산 ISR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므로 수입 대체 효과와 수출을 통한 방산 시장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 기술 개발 관점에서는 자체 개발된 무기 체계를 실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능 향상 및 개량 등의 요구사항 등 노하우 정보가 직접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과 레이더 소프트웨어 등의 성능 개량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로 ACR 레이더 국내 개발에 착수한 지 5년여가 지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함으로써 ACR 레이더 개발 가능성의 이정표를 달성했다. 이제는 KF-X에 의해 CA 레이더를 체계화 통합해 각종 시험 평가를 통한 성능 검증을 진행할 일이 남아있다. 물론 국내 첫 전투기용 ASR 레이더 개발에 따른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듯이 관련 기관들이 함께 공유하고 상호이해하며 협력을 유지하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국내외에서 개발과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개발진의 헌신과 노력, 국민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수년 후 ACR 레이더 전력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을 기대한다. 카미노 연세대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